요즘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새벽 3시.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입맛도 뚝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였는데 말이죠. 정말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이게 바로 번아웃의 늪에 빠진 모습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약 물고 버텨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을 몰아붙여요.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르면서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완전히 틀린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해결책이 버티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충전에 있다면요. 자, 그 해답의 실마리는 찾기 위해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무려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분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만 해도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육체가 정신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몸과 영혼은 하나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일종의 3층 건물처럼 봤어요. 1층에는 가장 기본적인 식물적 영혼, 그러니까 먹고 자라나는 기능이 있고요. 2층에는 감각이나 움직임 같은 동물적 영혼, 그리고 맨 꼭대기 3층에 비로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영혼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1층이 튼튼해야 2층, 3층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초 공사가 부실한데 어떻게 건물이 멀쩡히 서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쉬는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조절이나 명확한 판단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활동도 전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2400년 전의 철학이 놀랍게도 최신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스 셀리에가 스트레스 반응을 3단계로 정리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는 경고 단계, 그 다음엔 어떻게든 버텨보는 저항 단계, 문제는 마지막 소진 단계예요. 모든 에너지가 바닥나고 번아웃이 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진 단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적당히 나오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인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예요.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면 이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우리 몸을 파괴하는 적이 됩니다. 뇌세포를 죽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근육까지 녹여버리죠. 자, 그럼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와서 그 식물적 영혼의 첫 번째 기동, 바로 영양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현대 과학은 이걸 마음을 위한 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이 그냥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감정, 즉 영혼을 가꾸는 약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그 말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90%.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뇌축 이론의 핵심인데요. 쉽게 말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즉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뇌는 행복을 느낄 재료조차 만들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단순히 때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뇌를 위한 최고의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줄 복합 탄수화물,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뇌의 염증을 막아주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이건 말 그대로 튼튼한 마음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를 사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그냥 꺼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에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뇌에선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마치 도시의 밤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처럼 뇌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아미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이때 무려 70%나 제거된다고 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낮 동안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상처받았던 감정들은 부드럽게 다듬어지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딱 멈추고 온몸을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잠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치유와 재정비의 시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넘어가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를 빌려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는 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를 아는 능력입니다. 책에 나온 지식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거나 딱 30분만 더 자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안 좋으면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침실은 오직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작고 꾸준한 시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단단한 회복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은 아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이에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게 바뀌길 기대해선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 진짜 행복은 하루하루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강하다는 건 무작정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멈춰서 나를 재충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 때 꼭 기억하세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전력이라는 것을요.